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계 내부 입장차가 커서 향후 적자는 마찰이 예상됩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 교육청과 교사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장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재직 중 세상을 떠난 교사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로 진상규명을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집을 떠나 대가를 내고 살다가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예수와 같이 조사해주세요, 선생님.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입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는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급의 기록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어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학부모들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나 교육부는 8월까지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를 마련하고 학생 인권 조례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뜯어내겠다며 더 구체화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구체적인 사안을 고시로 명시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확실한 권한으로 보장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는 교육계 내부의 입장차가 커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날 서울 교사 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고 서희초 교사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일기장엔 업무 폭탄과 난리가 겹치며 모든 것이 버겁고 놓고 싶다는 내용이, 이 난리 앞에는 학생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숨이 막히고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린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교사 노조는 고인이 업무와 학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5일) 화요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소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나 참사와 관련한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대규모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 보완 요청 등을 한 점에 비춰 재난 예방,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재난 대응 조치와 관련해선 중대본 운영보다 초동 대응을 우선시한 판단이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참사 이후 골든타임, 참사 원인 관련 발언을 두고는 부적절했다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족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라는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모든 기관의 장들은 문제부를 받았습니다. 헌재 결정 후 일부 보수단체들이 유가족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상민 장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며 헌재 결정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헌재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3살 조선으로 신상공개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신상공개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1990년생 33살 조선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익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며 오랫동안 또래 남성들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범행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은 조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전과 3범에 14건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다시 시행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27일 목요일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출산율 저하에 인구 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수도권 평균 주택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 전세가는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수도권에서 신혼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정부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었다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도합 3억 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법 적용 시점이 혼인신고 기준 앞뒤 2년이라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작년에 결혼한 부부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경우에나 또 기간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출산, 양육비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58만 가구인 수혜 가구가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유아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인 한도를 없애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산후조리비는 총 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 정도로 저출산이 해결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과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 확대가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네, 길게 이어지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죠. 이런 폭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거라는 예측과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는 연일 4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 수백 건의 산불까지 겹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남부 시칠리아 섬 일부 지역이 최근 47도를 찍었습니다.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35도를 넘어서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현지 시간 27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상 기후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실상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Record temperatures, and I mean record, are now affecting more than 100 million Americans. Ocean temperatures near Miami are like stepping in a hot tub. They just topped 100 degrees. 100 degrees. 이번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3일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이 16.95도를 기록했다며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7월의 16.63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산호초 등을 통해 파악한 과거 지구 기온과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기온은 12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인류가 뜨거운 의자에 앉은 채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The air is unbreathable. The heat is unbearable. And the level of fossil fuel profits and climate inaction is unacceptable.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남아있다며 회원국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참사의 원인은 총체적이다.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참사는 특정인 잘못이 아니라 교육과 매뉴얼의 부재 등 총체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판단이었죠. 대통령실부터 무리한 탄핵이 증명됐다며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고요. 곧장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라는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한순간에 화살의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지는 모습.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탄핵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면서도 초기 105분 시간 허비, 또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대응들을 질책했지요. 법적 책임을 벗었다고 모든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뜻. 국민 목숨을 못 지킨 국가. 헌재가 지적했던 그 총체적 부실의 책임도 결국 국가에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